자, 그림은 120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은 현재 비례관계를 가지죠. 뭐 단기적으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돼서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인 경향 자체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많은 시기는 겨울. 겨울에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서 CO2 생성이 많고,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이 적기 때문에 CO2 제거 과정이 적은 거지. 그래서 겨울에 CO2가 많더라. 자, 기억. 해수면 높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아니죠. 지구 온난화될수록 해수면 높이는 높아지는 거지.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고, 그리고 부피가 늘어날 거니까. 자, 해수면 상승하는 거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니지.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CO2가 생성이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 자, 겨울에는 여름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겨울에 더 높은 것 맞고. 자, 지구 온난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 지금 여기 CO2 증가 때문에 지구 온난화되는 건데 이 CO2 생성은 바로 인간의 활동 때문이지. 이것도 리얼 되겠지. 자, 2번. 자,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봤던 건데, 자,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여름과 겨울. 참고로 위에 있는 것이 겨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겨울이 더 높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중 변화폭은, 자, 변화폭. 자, 둘 다 여름, 겨울 따져보면, 자, 지금 이게 안면도, 이게 하와이. 변화폭 자체는 증감의 정도는 안면도가 더 크지? 자, 그래서 니은 맞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경향이 지속되면 평균 해수면 높이는 상승할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단 말은 온실효과가 높아지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 높아질 거니까 해수면은 증가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자, 넘어갈게. 자, 해빙에 의한 것도 있고 부피가 그대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 자, 넘어갑니다. 3번. 자, 기억. 1950년 이전과 이후 나와 있는데 1950년 이전에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가 50년 이후에는 더 경사가 급해지고 있는 거지. 그 말은 1950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지. 자, 니은 1950년 이후에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거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보면 CO2가 농도가 급격히 늘어날 때 온도도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둘은 그래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걸 잘 설명되고 있는 거지. 자, 기온 상승이 연쇄 효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이거 해수면 상승이지? 이건 계속 했던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죠.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7번. 지금 빙하량이 점차 줄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자, 갑시다. 자,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자, 해양의 분포 면적. 자,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해수면이 증가되는 거지. 해수면이 증가하면 육지들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거니까 육지 면적은 감소하고 바다의 면적은 늘어난다 그랬지? 맞고. 표층해수 염분. 자, 빙하는 거의 염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럼 이들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간단 말은 거의 맹물을 넣어주는 거니까 염분은 낮아지겠지. 틀렸고. 지구의 평균 기온. 얼음이 감소한 이유가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이잖아. 자, 이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양이 늘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늘어나서 지구 기온이 증가된 거지. 그래서 리을 역시 맞는 거죠. 답은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지? 됐나? 자, 12번. 자, 1900년 기준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나와 있고,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해수면 상승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자,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지. 해수면이 증가되는 것은 일단 뭐 강수 늘어나는 것 이것보다는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들이 녹는 거지. 원래 빙하들은 어쨌거나 바다에 있는 빙하들이 녹게 되면 현재 부피에 변화는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빙하들이 녹게 되면 물에 이것들이 부피가 원래 빙하들이 녹게 되면 이것들이 물로 바뀔 거잖아. 그럼 부피가 다시 줄게 돼 있어. 어쨌거나 빙하가 물에 잠긴 만큼의 부피를 가지게 돼. 결과적으로 바다에 있는 빙하들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흘러서 결과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바닷물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 높아지게 되면 해수 자체가 팽창을 할 거니까 팽창하게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빙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온도 증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원인인 거지. 틀렸습니다. 자,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구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보다 작다. 지금 다른 지역들 보게 되면 1.4, 3.4, 5.1 쭉 나와 있어. 자,
근데 현재 서해 같은 경우 현재 보면 1.0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40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난 40년 동안이니까 1960년부터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의 값을 보게 되면 한 10에서 20보다 약간 더 작은 값인데 한 17 정도? 어쨌거나 15의 전후값이 되겠지. 어쨌거나 보면 이 서해안 값은 상당히 적은 값이죠. 주변 바다에 비해서도 적고 지구 평균 해수면 증가값보다도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0에서 현재 보면 한 7, 8 정도 됐을 거니까 거의 증가 자체가 거의 지구 전체적으로 과거 40년 동안에는 거의 7, 8 정도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근데 서해안은 1밖에 안 될 거니까 훨씬 더 적은 거지. 자, 됐고. 자, 디귿. 자, 나에서 해수면 상승 높이가 동일할 경우 동해안 지역이 침수 면적이 가장 넓을 것이다. 자, 침수 면적. 침수 면적이란 말은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물에 잠기는 면적을 말할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자, 오른쪽 동쪽과 왼쪽 서쪽 중에 어디가 더 높습니까? 우리나라 보게 되면 오른쪽 동쪽이 더 높지. 오른쪽 바로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현재 보면 자, 우리나라 지형 자체는 동고 서저 지형으로 띄고 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그런 지형 형태를 띄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서방향으로 단면을 잘라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건 동서방향 가로로 자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물의 높이가 이 파란색이라면 자,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면 해수면이 좀 더 올라오겠지? 그럼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럼 양쪽에 원래는 육지, 바다 위에 있었지만 육지였지만 이렇게 바다 올라오면서 물에 잠긴 영역을 보게 되면 양쪽, 서쪽과 오른쪽, 자, 오른쪽 동쪽과 왼쪽 서쪽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훨씬 더, 서쪽이 훨씬 더 물에 많이 잠기는 거지. 그럼 동쪽은 별로 물에 안 잠겼잖아. 침수 면적 자체는 동해 쪽은 더 적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동해안 지역의 침수 면적이 가장 넓단 말은 틀렸지. 오히려 서쪽, 서해 쪽이 더 넓겠죠? 이 답은 니은만 맞지.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쭉 변화 나와 있는데 현재 2배가 됐을 때 각 미도별로 온도 변화를 나와 있어. 기온 변화가. 자, 일단 다 플러스 값을 띄고 있을 거니까 다 기온이 증가한다 그 말이지. 다 기온이 다 증가할 건데 그 증가 정도가 다 다른 거고. 자, 갑시다. 저위도와 고위도 기온 차이는 대체로 현재보다 증가하거나. 자, 볼게. 저위도와 고위도. 현재는 실제로는 감소하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저위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 봐. 저위도는 거의 한 4도 정도로 값을 가지고 있지. 근데 고위도는 2도부터 거의 16도까지 변하고 있지. 훨씬 더 고위도 변화가 더 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저위도가 온도 높고 고위도가 온도가 낮은 거지. 근데 저위도는 조금 올라갔고 고위도는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그 차이는 작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온도 높은 거는 저위도 쪽이고 온도 낮은 곳은 고위도 쪽이고 근데 저위도는 위에 있는 저위도는 조금 올라갔고 밑에 있는 고위도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지? 그러면 둘 차이는 더 적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감소한다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따져보게 되면 자, 고위도 부근 현재 보면 남반구 같은 경우에 한 4에서 8도 그리고 북반구는 2에서 16도 정도 증가했고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도 정도밖에 4도 이하로 증가했겠지? 그래서 저 고위도 간의 기온 차이는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연평균 기온이 더 크게 상승한다. 더 작게 상승하죠? 참고로 남반구와 북반구 연평균 기온 나와 있는데 증가율 자체가 아래쪽 남반구보다는 위쪽 북반구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한 2에서 16, 근데 남반구는 4에서 8.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죠? 북반구가. 그래서 북반구 현재 기온 자체가 더 많이 상승한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남극 주변 기온의 연교차. 자, 남극 주변. 그러면 90S 이 주변을 말하겠지? 자, 그러면 연교차니까. 근데 이건 남반구잖아?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서로 반대죠. 자, 그러면 남반구 같은 경우에, 남극 같은 경우에 여름은 오히려 1월달, 12월달이 여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7월달 이 부분이 바로 겨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겨울과 여름 나눌 수가 있고,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6도 정도 올랐죠? 겨울에. 자, 근데 여름과 겨울 비교하면 겨울 온도가 아래쪽에 있고 여름 온도가 위에 있잖아. 자, 겨울 온도는 6도 증가했고
자, 여름 온도는 뭐 많아봤자 4도, 4도보다 더 적게 증가됐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많이 올라왔잖아. 그럼 둘 차이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 둘 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만 아래쪽에 있는 겨울 온도가 더 많이 올랐다. 여름 온도는 위에 있는 여름 온도는 조금 올랐다. 그래서 둘 차이는 더 적어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연교차는 현재보다 감소한다. 맞는 말 되겠지? 됐습니까? 자, 16번. 자, 지금 아래쪽에 랩 씌워놓고 이 비닐 안에 현재 보면 넣어준 것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를 넣어준 거지. 자,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죠. 그래서 CO2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적외선 흡수가 많아지면서 온도가 증가되겠지. 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경우고, 다는 일단 이산화탄소 넣은 거고, 그리고 라는 이산화탄소 양을 2배로 늘린 거고. 됐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적외선 흡수가 많을 거니까 온도 증가가 더 많겠지, 더 크겠지. 그래서 온실도가 커지면서 기온이 증가되게 될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적외선 등 자, 상자 아래에 켠 것은 지표 복사. 참고로 지금 상자 안은 지금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아래쪽에서 적외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지표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온 걸, 자, 위에, 우리 지표 위에는 대기가 있는데, 지표에서 대기 쪽에 적외선을 전달해주는, 이제 방사해주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적외선이 현재 방출되게 되고, 그 위에 대기층에서 온실기체에 의해서 적외선을 흡수할 것이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지표 복사에 해당되는 것, 맞는 말이지. 자, 상자 안의 기체의 적외선 흡수량은 나가 다보다 많다. 나와 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보면 나보다는 다의 CO2 양이 더 늘어났잖아? 그럼 온실기체가 늘었기 때문에 적외선 흡수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기온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적외선 흡수는 더 많은 것 맞지? 나가 더 적고 다가 더 많죠? 그래서 다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CO2 양이 더 많은 라에서 온도가 더 많이 증가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가 더 적게 된 거죠. 자, 갈게. 기억. 자, 기억은 15.1보다 크다. 지금 5분 후에 온도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도 변화를 따지는 건데, 어쨌거나 라는 다보다 CO2가 많지? CO2가 많단 말은 그만큼 적외선 흡수가 더 많을 거니까 기온이 더 많이 증가되겠지. 15.1보다는 더 높은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15.1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 되겠죠. 자, 17번. 자, 17번. 지구온난화 원인 결과 일부 나타낸 것. 어쨌든 현재 서로 지구온난화되는 원인부터 해가지고 온난화될수록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쭉 순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가로 인해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돼 있는데, 자, CO2라는 기체 용해도는, 자, 기체가 녹아드는 정도. 근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지. 그러면 온도가 증가된단 말은 기체 용해도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용해도 감소 맞는 말이지. 기체 용해도와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질 거니까. 맞고. 자, 나로 인해 극지방 지표면 반사율이 감소한다. 자, 나가 뭐냐면, 자, 빙하 면적 감소. 빙하는 하얀색으로서 반사를 잘하는 애들이지. 반사를 잘하는 애들이 줄었으니까 반사율은 감소한다고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맞는 말. 자, 기억에 의한 복사에너지 흡수율.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에 의한 복사에너지 흡수. 이거 적외선 흡수를 말하는 거지. 자,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참고로 그래, 온실기체는 참고로 가시광선은 대기를 잘 통과하지.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잘 된다 그랬어. 근데 자외선은 오존에 의해서, O3에 의해서 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적외선 영역은 H2O, 수증기와 CO2,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되게 되면 적외선 흡수가 많아지겠지? 가시광선은 잘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투과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22번.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현재 2배. 자, 어쨌거나 이산화탄소가 늘었단 말은 전체 온실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기온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증가된 정도를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플러스 값을 가질 거니까 어느 지역이든 기온이 다 증가되는데, 양쪽 가와 나,
모두 다 저위도보다는 고위도에서 기온 증가가 훨씬 크다는 게 보이죠? 자, 가겠습니다. 자, 플러스면 기온 증가고 마이너스면 기온 감소인데 전반적으로 기온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가에서 지표 기온 변화량은 가에서 자,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 자, 일단 가에서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적도 위쪽 북반구, 적도 아래쪽 남반구. 자, 값을 보게 되면 북반구는 한 2도에서 18도 정도, 남반구는 한 2에서 6도 정도. 이 정도 가지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북반구에서 증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 맞는 말이지. 자, 온난화 정도. 이 온난화 정도란 말이 기온 증가 정도를 말하는 거지. 자,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크게 나타난다. 지금 아까 저위도 지역은 한 2도에서 4도밖에 안 되지만 고위도 지역은 많이 증가하면 18도까지 막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한 2도에서 18도까지 증가됐고 저위도 지역은 한 2도에서 4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위도 지역이 증가가 더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지표 기온의 연교차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감소한다. 자, 연교차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연교차니까 여름 온도가 높고 겨울 온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여름과 겨울, 각 반구의 여름과 겨울의 온도 변화를 따져보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겨울. 지금 북반구 12월과 2월은 북반구는 겨울이죠. 근데 남반구는 여름이잖아. 자, 6월과 8월. 나 같은 경우에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이죠. 서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계절적으로 서로 반대잖아.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 자, 갑시다. 자, 일단 기온 변화 쭉 보게 되면 일단 위에 가에서는 북반구 남반구의 기온 변화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북반구가 한 2도에서 8도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나에서는 겨울에 남반구는 한 2에서 14 정도 증가했지. 자, 그러면 겨울과 여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겨울과 여름 봤을 때 북반구 같은 경우에 겨울에 2도에서 18도 증가했고 여름에는 2도에서 8도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의 증가율이 더 큰 거지. 자, 기본적으로 여름 온도가 위에 있고 겨울 온도가 밑에 있고 여름이 위에 겨울이 밑에. 여름 온도가 더 높잖아. 근데 둘 다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지금 북반구 먼저 하는 거야.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밑에 있는 겨울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위와 아래 차이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남반구도 봅시다. 남반구의 여름은 2도에서 6도, 그리고 겨울에는 2도에서 14도. 역시 겨울의 증가율이 더 큰 거지. 자, 남반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이 위에 있고 겨울이 밑에 있는 거잖아, 온도가. 여름에 높고 겨울이 낮을 거니까. 근데 둘 다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밑에 있는 겨울의 증가가 더 크잖아. 그러면 둘의 차이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남반구도 역시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감소한다. 맞는 말 되겠죠.